자, 6강의 5번, 6번이고요. 요게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되게 어려워서 제가 예시를 따로 좀 뒤에다 좀 써놨는데, 일단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저희가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 언어적인 변형과 새로운 의미, 원문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미가 창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 글에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잔여물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remainder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 같아요. 그래서 잔여물이라는 거는 이 번역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현상을 이 잔여물이다라고 필자가 지칭하고 있어요. 요지를 한번 보시면 번역은 원문의 기본 요소를 전달할 수 있지만, 즉 영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저희가 직역을 하죠, 그죠? 나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언어는 늘 번역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말 필요 없고, 번역에는 항상 원문을 넘어서는 이 잔여물이 생긴다, 즉 없던 게 생기고요, 이것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잔여물이라는 거는 원문에는 없던 또는 원문과 다른 언어적인 흔적이나 울림이 새로 생겨난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1 플러스 1은 2,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딱 기본 의미만 전달한 건데 항상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있다라는 거는 그 단일한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적 맥락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사투리를 번역을 할 때, 원문 영어 소설에서는 미국 남부 흑인 영어, 그러니까 이게 남부 흑인 영어, 이게 이제 미국의 사투리라는 거죠. 요거를 말하는 등장물이 있어요. 뭐 I ain't gonna do nothing for nobody no more. 뭐 지금 노가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자, 저희가 직역을 하면은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직역을 한 거예요. 기본 의미는 전달이 됐지만 이 남부 흑인 노동자 계층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이 사라져 버렸죠, 그렇죠? 맞죠?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냥 이게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전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잔여물을 살린 번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사투리로 옮기면은 뭐 인자 나는 누구 때문에 시안코도 안 올란게, 뭐 요런 느낌으로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잔여물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뭐 충청도, 그죠? 또는 경상도,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이런 걸로도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잔여물에 대한 예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문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거 한번 볼게요. We called him tortoise because he taught us. 그가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톨토이스라고 불렀다. 즉 톨토이스는 거북이죠, 그죠? 발음 유사한 걸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한국어 번역을 할 때 딜레마가 발생하는 게, 그가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거북이라고 불렀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의역해가지고, 즉 잔여물을 만들어요. 잔여물. 그게 뭐냐면, 거북 선생이라고 불렀어. 그가 거듭 가르쳤거든. 됐나요? 이런 말장난을 되게 비슷하게 살려버렸죠. 이해되세요? 네, 요거 이해 갔으면 이제 잔여물이 뭔지 여러분이 이해하신 겁니다. 자, in current practices, 자, 현재 관행에서 어떤 소설의 번역은 can and must communicate, 여기 can 뒤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요, must 뒤에 일반 동사 communicate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기본적인 요소를 전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이야기 형태의 기본적 요소를. 근데 어떤 기본적 요소냐면은 source text, 원문을 구성하는 이야기 형태의 기본 요소들을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해야만 하죠. 당연한 겁니다. 영어라는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이 구성하고 있는 그 원문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들, 이야기 형태의 요소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번역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럼 못 읽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아니다. 가주어, 진주어 나왔어요. 이러한 요소들이 변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이 요소들도 변형을 겪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번역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지. 잔여물. 자, 어떠한 언어 사용도 다양할 것 같은데 표준적 방언을 다양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표집함으로써. diversity of 다양한 비표준적이거나 또는 minor 부차적인 형태들을 표집함으로써 표준적인 방언을 좀 다양하게 만들 것 같다. 지역적인 방언, 그리고 어떤 무리의 방언, jargons 전문 용어, 상투적인 말들, 그 다음에 slogans 구호, 문체상의 혁신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장자쿠 어쩌고 이 사람은 이러한 변형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remainder, 잔여물이다라고 부릅니다. 남은 것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즉 이러한 변형들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를 넘어서냐? 단일한 의미의 전달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예문 있죠? 그가 우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거북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냥 단일한 의미를 전달한 거에 지나지 않죠.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를 거북 선생이라고 불렀지 그가 우리를 거듭 가르쳤거든. 요렇게 해야지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잔여물이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draw attention to 뭐뭐의 이목을 집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통의 행위, 즉 전달하는 행위에 조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전달하기 때문에. 즉 어떤 조건들이냐면은 처음에는 언어적, 문화적이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을 포용하는 그러한 조건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한강이라는 우리 여성 작가가 있죠.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이 사람의 소설 중에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소설을 미국 사람이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2026년에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2026년에 한국의 어떤 그 언어, 정치, 사회, 문화만 알면 번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민주화 운동 이 당시에 한국의 시대적 배경, 언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어, 문화, 사회, 정치적 요인들을 포용하는 이 조건들이고요. 이 조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이 잔여물로 만든다라는 거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잔여물. 자, literary text예요. 문학의 글에 있어서의 잔여물은 훨씬 더 복잡해요. 대개는 침전물인데 이 문학의 잔여물이라는 거는 침전물인데 바로 과거와 현재의 우리가 원래 애절애적 뭐뭐뿐만 아니라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형태들과 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침전물이기 때문에 문학의 텍스트라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죠? 2026년에 현재죠? 2026년에 우리가 무언가를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설의 배경이 만약에 1980년이라고 한다면 46년 전의 시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번역을 통한 어떠한 전달도 수반할 것인데 바로 현지어의 잔여물의 방출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지어의 잔여물의 방출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즉, 영어를 한글로 옮기게 될 때 이 한국어라는 현지어 있죠? 이 현지어에 맞는 새로운 의미를, 그죠? 새로운 의미를 방출해내야지 그게 번역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영어를 그냥 그대로 무슨 번역기 돌리듯이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특히 in the case of 뭐의 경우에? 문학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자, 원문은 다시 쓰여진다. 여기서 사실은 이 다시 쓰여진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 현지어의 방언 그리고 담화 문체로 다시 쓰여지게 되는 거다. 그게 현지 잔여물의 방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때 위치는 앞에 있는 domestic dialects, discourses, and styles예요. 이러한 것들은 어떤 텍스트의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signify 의미를 갖다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를 갖는 텍스트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오직 번역하는 언어와 문화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글의 효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언어가 아니고 번역하는 언어가 포인트예요. 자, 번역가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원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하면서? 노력하면서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그 원문의 형태와 주제에 대한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럼 지금 여기 8번 문장의 중심은 바로 뭐죠? 원문의 느낌을 살린다. 맞아요? 어디까지나 원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텍스트의 효과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넘어서게 되는데 target oriented, 즉 현지어 지향적인 의미의 가능성을 방출하기 위한 어떠한 전달을 넘어서게 된다. 즉 원문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현지어에서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번과 9번은 서로 살짝 무게중심이 반대가 되는 글이죠. 8번은 원문 중심이고 9번은 뭐다? 현지어 중심의 새로운 의미의 탄생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여러분 요 필기 필요하시면은 제가 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